안녕하세요. 센트럴원의 박정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인저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제품입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콘솔에 열어서 콘솔로 데모를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레인저 뜻이 미국의 이제 경찰관을 레인저라고 부르거든요. 레인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상에서 비정상적이거나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은 단말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레인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락이라든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같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센서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상에 센서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센서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이 그쪽에 센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트래픽을 검사해 가지고 이 단말은 이 단말은 우리에서 관리해야 되는 단말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락이라든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제품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는 네트워크상에 어떠한 센서라든가 어떠한 하드웨어도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1차적으로. 기존에 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네트워크상에다가 센서라든가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설치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을 해야 됐었는데 저희는 이런 모든 기능 자체를 저희 에이전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에 1000대의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 있는데 보니까 900대만 깔려 있다는 거죠. 100대는 어딘가 있지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900대에서 그 에이전트 자체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설치 안 돼 있는 나머지 100대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저희 설치된 단말에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엔드포인트 백신 기능도 수행하고 EDR 기능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레인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변경이 전혀 필요 없고요. 또 네트워크상에 장비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추가적인 트래픽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부하를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황 그대로 네트워크상에 있는 그대로 저희 에이전트에서 정보를 수정해서 수집해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서 네트워크 전체 아까 말씀 1000대가 있다고 1000대가 있는데 90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900대가 모두 레인저로 동작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저희 네트워크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C 클래스별로 아니면 클래스별로 회사가 A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A 클래스, B 클래스면 B 클래스, C 클래스별로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브로드캐스팅 도메인 내에서 자동으로 최대 6대까지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6대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6대까지 설정을 하게 되고요. C 클래스로 말씀을 드리면 54대가 이제 C클래스 내 엔드포인트가 최대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서 최대 6대까지 한 대나 두 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선택이 돼서 6대까지 레인저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6대에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스캔을 통해서 아니면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설치 안 된 단말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레인저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현재 저희 기능을 살펴보기 앞서가지고 네트워크상의 이런 엔드포인트상의 보안 앱이 어떤 것들이 위협이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 있었던 거는 네트워크 어택 서피스라고 해서 네트워크상에서 공격이 가능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상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있고 관리되지 않은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모듈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상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얼마나 있고 몇 대 정도가 저희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파악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또 설치한 데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은 엔드포인트를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에이전트가 있는데 90대가 저희 에이전트가 센트럴
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10대가 설치 안 돼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나머지 설치 안 된 10대를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능을 내리게 되면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된 90대의 엔드포인트로부터는 설치 안 된 10대로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 트래픽을 자동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역으로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 안 돼 있는 그 단말로부터 트래픽이 설치된 쪽으로 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 안 된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PC 쪽에서는 바로 뭔가 네트워크가 안 된다 해서 이상 여부를 보고하게 되고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설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저희 에이전트에서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에이전트가 설치 안 돼 있는 단말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네트워크를 계속 브로드캐스팅 도메인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패킷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패킷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는 설치 안 돼 있지만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엔드포인트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2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 내부 네트워크상에서 에이전트가 설치 안 돼 있는 단말로부터 공격이 일어난다거나 뭐 포트 스캔을 한다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차단하고 전파 행위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격리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인저에서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일차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말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고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비관리 단말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OS, 윈도우, 리눅스, 맥 같은 OS뿐만이 아니라 뭐 탭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IoT 장비까지 전부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말을 파악해야 되고요. 회사에 네트워크로 저희가 스캔을 해봤더니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TV가 뭐 10대가 있고 와이파이가 20대가 있고 그다음에 모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비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게 되고요. 이걸 통해 네트워크상의 단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패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절대 패킷을 일으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로 들어오는 브로드캐스팅 도메인 내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분석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자산을 파악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에이전트가 설치한 데 단말에서 패킷을 일으키고 패킷을 네트워크상에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있고 액티브 스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로 지정된 그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에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스캐닝을 해서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찾아주게 되는데 이 경우로 공격을 시키게 되면 수분의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자산을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되면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된 단말도 어차피 네트워크상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비설치 단말에서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공격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네트워크상의 공격이 있고 어떤 유형의 취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클릭으로 특정 IP에서 이상 트래픽이 나오는데 저희 에이전트는 설치 안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클릭으로 해당 에이전트를 네트워크상에서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엔드포인트는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의 격리가 아니고요. 네트워크상에서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에서 해당 설치 안 된 단말로부터 오는 트래픽들을 전부 다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격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앞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상에 뭔가 센서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고요. 네트워크 구성도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미러링을 받아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 저희 단말에 설치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 변경도 없고 네트워크에 대한 전혀 변경 없이 그런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 형태의 최적화된 세부 설정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뭐 A클래스라고 하더라도 A클래스 상에서 자동으로 레인저가 지정되어 스캔을 하게 되고 B클래스나 C클래스 작은 네트워크성에도 당연히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폐쇄망에서도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폐쇄망 내에서도 브로드캐스팅 도면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서버가 적던 많건 아니면 네트워크가 크건 작건 간에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고리즘 방식으로 레인저를 지정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국내 기업 근무할 때 그 락을 도입하려고 했었어. 락을 도입하려고 맥 기반의 락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굉장히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을 도입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했어야 돼요. 지점마다 전부 다 그 트래픽이 나가는 게이트웨이 단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올라가는 IP를 전부 다 트래픽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맥 주소를 게더링해서 맥이 등록돼 있으면 오픈시키고 맥이 없으면 차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100개가 넘는 지점에다가 장비를 전부 다 설치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100만 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제품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 변경 없이 PC에다가 에이전트 설치하고 이 에이전트 자체에서 스캐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운영 네트워크상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리포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화면에서 콘솔 잠깐 보여드릴 건데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간의 피어 대 P2P 방식으로 에이전트 간에서 공작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과부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 사례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 중에 자산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 액티브 스캔 기능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망에서는 이제 액티브로 해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하게 되고요. 이런 스캔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뭐 중요한 망이라든가 특정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스캔할 수 없는 아니면 IPS 앱에서 오탐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스캐닝할 수 없는 그런 망에서는 이제 패시브 모드를 운영을 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패킷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서브넷별로 그 단위 브로드캐스팅 별로 전부 다 레인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머신러닝, AI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으로 디바이스를 전부 다 핑거프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패킷을 들어오는 패킷만 보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장비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V, 딥 비저빌리티라고 저희 EDR 기능에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기반의 이제 유역 관리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러한 그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관리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모두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인가 디바이스.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 디바이스로부터 통신 팩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어차피 계속 네트워크에 패킷을 보내면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악성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어택 서피스라고 해서 외부에서 해커가 우리 내부의 자산에 대한 공격을 시행할 수 있는 어택에 활용될 수 있는 서피스, 말 그대로 그 공격 표면을 이제 줄여준다는 거예요. 공격이 가능한 표면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레인저 프로라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저희가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는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된 단말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에이전트만 비인가 단말만 식별하고 자꾸 취약점만 분석하는 데만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레인저 프로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찾은 다음에 원격에서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원클릭으로 네트워크를 격리시켜가지고 공격이나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인저에 대한 기능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먼저 이제 콘솔을 띄워가지고 저희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레인저를 실제로 레인저로 찾은 단말에서 레인저가 찾은 비인가 단말에 어떤 형태로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콘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솔 화면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인저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로그가 있고 레인저가 있습니다. 로그는 기능은 똑같은데 요거는 윈도우, 리눅스, 애플과 맥킨토시와 같이 실제로 OS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무상으로 제공되거든요. 저희 라이센스 구매하시게 되면 이 로그 기능은 무상으로 제공되게 되고요.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그는 무상으로 기능이 제공되고요. 설치된 에이전트로부터 네트워크를 스캔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한 데 윈도우가 10대가 있고 리눅스는 80대인데 맥은 8대가 있다. 이렇게 현황을 나오게 되고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설치한 데 단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VMware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그 VMware EXSI가 구성된 환경에서 저희가 스캔을 했기 때문에 VMware에 대한 자산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설치한 된 단말은 리눅스 머신이고 뭐 CentOS고 맥 어드레스는 이거고 IP는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이제 레인저나 이 기능 자체가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설치한 된 단말을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네블 시키면 다시 이제 기능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캔할 때 로컬 서브넷만 이제 스캔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제가 레인저로 지정한 에이전트가 10.1.1.1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레인저 에이전트는 10.1.1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같은 대역에 있는 그 대역만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 오프를 시키게 되면 이 스캐너가 10점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붙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20점대, 3점대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제 액티브하게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이름을 시키게 되면 딴 데는 안 하고 10점대만 스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네블 시키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1점대에 있는 에이전트에서 패킷이 보니까 같이 20점대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 기능을 이력을 시키게 되면 20점대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맥 주소까지 같이 이제 게더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건 이제 스캔하는 인터벌을 지정하는 기능인데요. 120분을 하니까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뭐 5분부터 120분까지 원하시는 형태로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20분으로 하게 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스캔을 하게 되고 5분으로 바꾸게 되면 저희 레인저에서 5분에 한 번씩 스캔을 수행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하시는 대로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미니멈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네트워크상에 한 대만 센트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다도 스캔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레인저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회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스캔을 해가지고 비인가 단말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 노트북을 들고 고객사에 갔다는 거죠. 고객사 갔는데 저는 있으니까 당연히 일로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고객사 네트워크를 스캔을 하게 되겠죠. 한 대만 있으면 스캔을 하라고 했으니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대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상에 센티널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이 10대가 있었을 때, 10대 이상이 있었을 때만 스캔을 시작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개로 설정하게 되면 제가 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고객사에 방문했을 때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스캔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제 스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캔을 할 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화면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ICMP를 통해서 스캔하고 SMTP, 죄송합니다. SNMP, 그리고 MDNS, SMB, 뭐 DNS 이렇게 포트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하는 포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핑을 하면 안 된다. 핑을 빼게 되면 이제 핑을 스캔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정된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스캔할 때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네트워크 보안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캐너를 원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IP나 뭐 서브넷을 집어넣어 가지고 특정 내역에 대해서는 스캔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72시간이 지나게 되면 관리자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또 7일 이상 지나면 이제 사라지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설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세팅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된 대로 스캔을 해서 새롭게 발견된 네트워크 있으면 네트워크 정보가 여기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디바이스 인벤토리에는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된 대역에 대해서 나오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로그와 차이점은, 로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S 레벨, 윈도우, 리눅스, 애플과 같은 OS 레벨만 나오게 되고요. 레인저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윈도우에 뭐 모바일, 비디오, 네트워크 장비, 프린터, 서버, IP, 스토리지 같이 다양한 IoT 장비에 대해서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구성할 랩 환경이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라든가 TV 같은 IoT 설비가 없기 때문에 OS 관련된 정보만 이제 불러온 거고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맥이라든가 OS별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설치한 네트워크상에 있는 장비들 전부 다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 시큐어로 표시된 것들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그런 단말이라고 이제 시큐어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언시큐어라고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언시큐어라고 나오는 장비가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언매니지드가 에이전트가 설치 안 돼 있고 관리 안 된 장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OS별로, IP별로 어떤 장비가 어떤 장비 형태이고 OS는 뭐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호스트네임은 뭐고, 맥 어드레스는 뭐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식별하고 불러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말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클릭하게 되면 단말에 대한 현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VMware에 올라가 있는 장비이고요. 도메인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보시는 것처럼 단말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단말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에이전트를 리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이솔레이트를 시키게 되면, 이건 사실은 시큐어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설치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단말을 아이솔레이트 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시켜서 격리를 시키게 되면 에이전트가 설치된 쪽에서 이 해당 장비와 통신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솔레이트 되도록 지정된 단말에서 에이전트가 설치된 쪽으로 통신을 시도할 때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콘솔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설치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웹비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레인저 프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라이센스가 추가가 됐고요. 레인저 프로를 통해서는 1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비인가 단말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레인저 프로에 있는 레인저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원격에서 밀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리눅스, 맥 모두에서 이제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를 설치 안 된 단말을 자동으로 찾아서 원격에서 자동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인저 디플로이를 사용하려면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윈도우의 AD 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도메인 관리자 기능으로 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바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컬 호스트로 도메인이 조인되어 있지 않은 로컬 유저 환경인 경우에는 NTLM이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 RM이라고 해서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거든요. 이 기능도 반드시 이제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정보라든가
해당 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정보가 내려가기 때문에 웹 크립토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제 지원이 돼야 되고요. 도메인 환경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메인 관리대로 하게 되면 모두 해당 원격 시스템을 자동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워크그룹 도메인이 조인되어 있지 않은 환경인 경우에는 해당 설치 대상이 되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관리자 권한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설치 과정에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메인 환경이 아닌 윈도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모두 다 원격에서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환경에서는 윈도우 RM이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되고요. SMB를 통해서 파일이 카피되니까 당연히 SMB가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UAC가 반드시 이제 디서블이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서블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AC를 디서블하기 위한 레지스트 키나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가면 저기 이제 콘솔 화면이고요. 콘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 리눅스, 맥에 나눠가지고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이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윈도우고, 그다음에 맥킨토시, 그리고 리눅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과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SH로 이제 밀어넣기 때문에 SSH가 사용하는 TCP 22번 포트가 반드시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해당 포트를 통해서 시큐어 카피를 통해 가지고 SSH 기반의 시큐어 카피를 통해 가지고 저희 설치 파일이 이제 복사가 되고 설치 파일이 실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윈도우의 도메인 환경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도메인 환경은 바로 이제 에이전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리눅스나 맥도 가능한데 이걸 사용하시려면 시큐어 쉘을 통해 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각 단말의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모두 사전에 확인해서 그 정보를 넣어줘야지만 해당 계정과 비밀을 통해서 원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저를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레인저를 이네이블 시키고 로컬 네트워크만 스캔하게 하고 스캔 주기, 그리고 최대 몇 대가 이상 있었을 때만 스캔이 다 진행하도록 하는 설정, 그리고 저희가 스캔할 포트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도 선택하지 않더라도 패시브 방식으로 들어오는 패킷만 분석해가지고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패키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정 내역은 이제 스캔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현재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인저 네트워크이고요. 최초 네트워크 리스트업 한 다음에 네트워크별로 스캔 활성화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네트워크를 찾은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스캔할지를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레인저에서 찾은 인벤토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시큐어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언시큐어는 에이전트가 미설치돼서 에이전트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고요. 언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OS도 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시큐어라고 표시가 언서포트라고 표시가 되고요. 언노운은 저희가 스캔을 했는 네트워크 패킷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장비인지 모르는 경우에 이제 언노운 네 가지 타입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를 설정하는 방식이고요. 1차적으로 이 디플로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계정 정보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계정 정보를 만드는 화면이고 윈도우와 맥, 리눅스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윈도우와 맥, 리눅스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계정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장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도메인 정보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이 도메인에 있는 이 도메인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실행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이 내려간 설정이 이제 된 거고요.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설정이 이제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워크그룹과 도메인 환경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디플로이먼트 키가 되는 거죠. 그럼 설치 과정에서 이 키를 가져다가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누르게 되고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 에이전트를 이제 지정하게 되죠. 에이전트를 설치할 타겟 에이전트를 아까 언시큐어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에이전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이게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도메인 환경에 조인되어 있으면 아까 도메인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크리덴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설치 과정에 있던 패스프를 여기 넣어야 됩니다. 계정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바로바로 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초에 이 디플로이를 위한 이 설정을 했을 때 저장했던 비밀번호를 넣고 컨펌을 눌러야지만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에이전트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가 내려가는 과정을 벌크 뷰가 있고 이제 싱글 뷰가 있는데 벌크 뷰는 뭐 한 번 작업을 10대를 내렸다고 하면 그 10대에 대한 정보 한 줄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싱글 뷰를 누르게 되면 3개를 내렸으니까 3개 각 하나하나의 단일 뷰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요. 페일했는지 성공했는지 에이전트가 진행 과정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벌큐브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 5개면 5개 중에 몇 개가 성공했고 진행 중이고 이렇게 과정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고 싱글뷰는 하나의 작업들을 다 나눠가지고 하나의 자연 작업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AC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스커브하는 화면이고요. 이건 한번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 환경은 이제 동일하게 리눅스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앞에처럼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시큐어 쉘 같은 경우에는 시큐어 쉘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넣고 비밀번호로 넣어도 되지만 SSH 키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키값으로도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구성한 다음에 타겟을 지정하고 내리는 것들은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눅스 동일하게 벌크와 싱글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눅스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내려가는 것들을 현황들을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리눅스 4개에 대해서도 맥하고 리눅스까지 원격에서 에이전트를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